안녕하세요. 랩터스 전문 채널 랩터스톡의 로이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랩터스의 경기 리뷰와 선수 리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토론토 랩터스 지난주 무패 행진을 달리면서 이 연승 행진을 얼마나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참 많이 했던 한 주였는데요. 결국 6연승에서 이 연승 기록은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승리를 쌓은 덕분에 플레이오프 전선까지 랩터스의 순위는 올라갔습니다. 재미있게도 랩터스 이번 시즌 동부 최하위권인 피스톤스에게 2년째 무승을 거두고 있고, 반대로 지난 시즌 챔피언인 밀워키 벅스를 상대로는 5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첫 경기는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경기였는데요. 이 경기 랩터스가 이제 팽팽한 경기 끝에 클러치 타임의 집중력이 빛났던 프레드 밴블릿을 바탕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에 성공했습니다. 이날 밴블릿과 시아캄, 랩터스의 원투펀치답게 둘이 합쳐서 31득점을 합작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러치 타임 3번의 3점 슛을 꽂은 프레드 밴블릿의 활약 정말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시아캄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10개의 자유투를 모두 성공시켰고요. 다른 멤버들도 자유투를 잘 성공시키면서 95% 자유투 성공률이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날 스카티 반즈, 이제 필드골이 30%에 그치며 7득점 4리바운드라는 반즈치고는 좀 부족한 스탯을 보여줬는데요. 반즈, 시아캄과 오지가 돌아오면서 이제 선수단 내 이제 공존이라는 숙제가 하나 생긴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스 발렌슈나스가 이날 이제 펠리컨스 소속으로는 랩터스에 처음 온 경기였는데요. 다음 방문 때는 이제 관중들이 있으면서 꼭 환호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어진 선즈와의 경기, 팽팽한 경기였지만 4점 차로 패배를 하면서 랩터스의 연승 행진은 마감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는 게리 트렌트 주니어와 스카티 반즈가 부상으로 결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득점이 많이 나지 않던 경기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경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크리스 부셰이의 2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본인의 생일을 더블더블로 자축을 했는데요. 무려 공격 리바운드는 9개나 되었습니다. 이겼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웠네요. 그리고 크리스 폴, 100점도 못 넣으면 NBA 있으면 안 된다라는 유명한 발언을 했었죠. 이날 랩터스와 피닉스 선즈 본인의 팀마저 100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의 경기, 87대 10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87점이라는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이제 야투와 3점 모두 부진을 했는데요. 랩터스는 현재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상대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을 했을 때 랩터스가 피스톤스보다는 전력이 좋고 객관적인 전력차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패를 달리고 있다는 것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파스칼 시아캄, 이제 팀의 승패와 상관없이 본인의 몫을 꾸준히 해내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도 더블더블을 기록하면서 올스타 출신의 포워드라는 이제 파스칼 시아캄 본인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타 와타나베, 프로토콜 해제 이후 평균 득점이 1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게 프로토콜의 후유증인지 좀 이타적인 플레이로 인한 것인지 자신감 하락으로 인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수비가 좋다 하더라도 공격력이 이 정도라면 NBA에서 주전으로 있기에는 곤란합니다. 백투백으로 이어진 디펜딩 챔피언인 밀워키 벅스와의 경기, 아데토쿤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랩터스가 밀워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현재 벅스는 랩터스를 상대로 5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켄드릭 퍼킨스, 시아캄이 아데토쿤보보다 훨씬 더 다재다능한 선수다라는 말을 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날 파스칼 시아캄 트리플 더블을 거둠으로써 어느 정도 켄드릭 퍼킨스 어깨를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랩터스가 이기긴 했지만 이제 아데토쿤보 자유투 집중력 정말 놀라웠습니다. 물론 이날 트리플 더블을 거둔 시아캄이 주인공이었지만 신스틸러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이제 프레셔스 아치워였습니다. 부상당한 캔버치를 대신해서 선발 출장하면서 더블 더블을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는데요. 트래블링이라던가 불필요한 3점, 좀 농구 경험이 부족해서 나오는 실수들은 여전히 고쳐야 될 숙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스틸러, 저스틴 샴페니였습니다. 이날 무려 시즌 최다인 30분을 출장하면서 12리바운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중 6개가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샴페니의 키가 2m도 되지 않는다는 걸 감안한다면 이렇게 리바운드를 잘 잡는 걸 보면 그야말로 헛슬, 근성 그 자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아 루키레더, 지난주 1위였던 바그너가 4위로 밀려났고 이제 다시 한번 2위였던 에반 모블리가 1위로 이제 1위 자리를 꿰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드 커닝햄의 상승세가 놀라웠는데요.
1픽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입단하면서 이제 여지껏 좀 루키 레더에선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주 2위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카티 반즈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3위의 기록을 올렸습니다. 프레드 밴블릿이 커리어 최초로 2주의 선수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랩터스는 4승 무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팀 성적도 대단하지만 개인 퍼포먼스는 더 대단한데요. 그동안 평균 득점이 30.3득점, 어시스트는 6.5개, 그리고 리바운드는 4.8개, 정말 올스타급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한편 서부, 이제 이달의 선수가 아니죠. 서부 2주의 선수는 자 모란트였고요. 자 모란트의 멤피스는 그동안 5연승을 거뒀습니다. 이 이후에도 이제 멤피스는 연승을 거듭하며 11연승을 거뒀습니다. 현재 랩터스의 두 백업 포인트 가드 말라카이 플린과 달라노 벤튼 요 근래 거의 출장을 못하고 있는데요. 출장을 하지 못하는 경기도 늘어났고 출장을 한다고 해도 5분 정도밖에 출장을 하지 못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리볼 시즌2의 영향이 큰데요. 최근 랩터스는 백업 포인트 가드 없이 경기하는 걸 실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프레드 밴블릿이 벤치로 가더라도 그 시간을 시아캄이 리딩을 하거나 반지가 리딩을 하기 때문에 나올 수 없는 건데요. 그나마의 벤치 타임도 요즘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 저스틴 샴페니가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두 선수 언제쯤 다시 출장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면 이 두 선수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전술을 바꾸기에는 랩터스의 포워드 뎁스가 너무 좋고 풍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나마 달라노 벤트는 G리그라도 뛰면서 이제 실전 감각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말라카이 플린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면 이대로 그냥 이제 랩터스에서 자리를 잃고 NBA에서도 이제 자리를 잃게 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적잖이 있고요. 달라노 벤튼 같은 경우는 이제 랩터스 홈타운 보이기도 하고 사이즈가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가 부상을 누가 입었을 때 대체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두 선수 모두 이제 계약은 다음 시즌까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은 가지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팀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수순이라면 다른 신인들에게 자리를 밀려 방출되게 되겠죠. 그리고 크리스 부셰이 3점 슛 성공률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지난해랑 비교했을 때 약 15%가 떨어졌는데요. 경기당 3점 연계 정도로 시도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부셰이에 대해서 뭐라고 혹평을 할 수는 없는 게, 일단 부셰이가 출장 시간이 줄어들 것은 이제 캔버치도 있고 아치우와도 트레이드로 데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수순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크리스 부셰이는 효율로 좀 자신의 어필을 해야 되는 선수인데 효율로 따지면 굉장히 효율도 좋습니다. 일단 출전 시간이 줄어들었는데 공격 리바운드 숫자는 똑같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아무래도 이제 작년이 본인 커리어로서 정점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소소한 랩터스의 트레이드 루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 부셰이, 랩터스에서 트레이드가 가능한 자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즌 연봉은 7밀리언이고 기동력이 좋고 지금은 좀 3점이 부진하지만 3점도 쏠 수 있는 빅맨 자원이기 때문에 원하는 팀이 있다면 이제 드래프트 픽 2라운드 정도면 이제 트레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LA 레이커스가 게리 트렌트 주니어를 원한다는 루머가 흘러나왔는데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 물론 좋은 선수죠. 근데 이제 게리 트렌트 주니어 일단 계약도 잘 묶여있고 올 시즌 기량이 만기했기 때문에 이런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선수를 레이커스가 가진 자원으로 과연 랩터스에게 트레이드를 제안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게리 트렌트 주니어 3&D 플레이어 아닙니다. 더 성장했습니다. 다음 주 스케줄 안내입니다. 이제 지난 원정 백투백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도 3경기가 원정이기 때문에 이제 원정 5연전이 이제 랩터스가 있게 되겠는데요. 각각 마이애미 히트, 댈러스 매버릭스, 워싱턴 위저즈를 상대하게 됩니다. 일단 랩터스 팬분들로서는 가장 기대가 될 경기는 마이애미 히트와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랩터스의 전설 카일 라우리를 마이애미 히트 소속으로 만나는 첫 경기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기는 마이애미 원정 경기라서 별다른 건 없겠지만 이제 랩터스 홈 경기에서 이 히트를 만나게 된다면 이제 성대한 헌정 영상을 비롯해서 환영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난 자료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